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아주 무서울 정도인데요. 예. 이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올해 연초부터 그저께까지 순매수한 채권이 23조 2천억 원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어제 2천억 원 정도를 더 샀으니까 현재까지 순매수는 23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네. 이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채권이 21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이걸 7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대표적인 큰손 기관으로 통하는 종금, 금고, 그리고 기금공제, 정부, 보험사, 사모펀드, 선물사보다도 이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더 많고요. 주식과 비교를 해봐도 개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포스코홀딩스 순매수가 6조 6천억 원입니다. 네. 채권 순매수가 23조 원대니까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도 올해 개인들이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으니까 네. 현재까지 채권을 18배나 더 많이 사들였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채권 투자가 인기 있은 시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하락기라든가 주식시장이 좀 정체됐다든가 침체기에 채권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투자를 하면 이제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모두 예. 챙길 수 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채권 시장에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완화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번 달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 역시 금리 요인이 있군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네. 빠르면 이제 올해 4분기나 늦어도 내년 1분기쯤에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이제 금융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금리가 정점에 이른 상황이라고 하면 네. 지금 당장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해야 이자 수익을 최대로 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겠죠. 네. 또 채권은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죠. 네. 예. 그 이제 뭐 향후 머지않은 시점에 실제로 금리 하락기가 찾아온다고 하면 그때는 자본 차익까지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기가 또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그 가격 변동 폭이 커지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제 장기 국채가 상대적으로 더 인기가 많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길래 그러는 걸까요? 네,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면 네. 국고채 금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만기물이 시장에서 3% 금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채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발행된 KT 회사채가 있는데 이 KT 회사채 3년물 발행 금리가 4%대 초반에서 결정됐습니다. 네. KT는 AAA급인데 그 가장 우량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예. 네. 한진도 이달 초에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예. 한진은 비우량 등급인 BBB 플러스급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또 이제 리스크가 크기 이자를 많이 때문에 내죠. 네, 예. 이 채권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네네. 그래서 한진 회사채 1년물과 2년물이 둘 다 모두 5%대 금리로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진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그 채권을 1년 혹 내지는 2년만 들고 있어도 매년 5%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뭐 실제로 이런 회사채가 나오면 사람들은 설마 뭐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테일 부서를 찾아가서 이 매수를 하고 그러면 그 판매 물량이 금방 동나버릴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채권 금리가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 금리와 경쟁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허. 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저축은행이 부랴부랴 수신 금리를 이제 끌어올리면서 예. 최근 예금 금리가 4%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거의 뭐 저축은행 금리나 예금 금리나 지금 회사채 투자하는 수익률이나 비슷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회사채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거죠. 그렇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주로 좋아합니까 요즘은? 네, 또 이것도 이제 연합인포맥스 단말기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채권을 종류별로 이제 더해봤는데요. 예, 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채권은 국채였는데. 안전한. 네, 맞습니다. 이제 총 9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사들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30년 만기 장기 채권이 2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장기채일수록 금리 변동에 따라서 그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으로 몰렸다라고 풀이되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으로 많이 사들인 채권이 은행채나 여전채를 이렇게 포함하는 그 금융채였는데 총 6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산업은행에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이 1,18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순매수가. 네, 맞습니다. 순매수가요. 회사채 순매수도 금융채 거의 뭐 비슷한 6조 1천억 원에 달했는데 일반 회사채 중에서는 GS건설 회사채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1년에 발행한 3년물 채권, 그러니까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나타났고요. 이 외에도 뭐 공사채도 7천억 원을 사들이고 지방채도 2천억 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한채도 1천억 원을 이제 순매수하면서 어떤 다양한 여러 종류의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만약에 채권 투자에 좀 관심은 있는데 초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제 물론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직접 투자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를 이제 원할 때는 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그 컴퓨터용 뭐 HTS나 모바일용 MTS에서 주문을 하면 국채나 회사채와 같은 그 다양한 뭐 채권을 매수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일주일 미만의 초단기 채권인 RP 상품도 있어서 어떤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 혹은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그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그 장기채 ETF나 혹은 그 만기 매칭형 채권 ETF가 인기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개인만 투자 가능한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은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뭐 향후 그 투자하시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채권 투자라는 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금리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다 이득을 보고 가는 건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로는 인식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권을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현재 채권 시장 금리가 그래도 좀 안정화돼 있어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도 현재 그 채권에 투자하기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금리가 뭐 항상 예측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이제 먼저 미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이 0.25%씩 포인트 금리를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모습인데 그 둔화한 상황이 뭐 일시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그 FOMC 위원들 대다수가 연말까지 금리를 2번이나 혹은 그 이상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증권가에서도 현재 금리가 안정돼 있어 어떤 채권 매수 전략을 고려할 만하기는 하지만 미국 FOMC 결과를 주시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미국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실제로 올린다고 하면 한미 금리 차가 지금 이제 무려 2%대로 벌어지게 됩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도 뭐 기존까지 가져온 스탠스인 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었는데, 그런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올려버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또 예상하고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저희 채권 투자 열풍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